어제 하다가 중간에 설명을 멈춰섰잖아요. 어, 어제 이어서 거기 좀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랑 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다가 만 부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약간 피곤해 보이네요. 머리가 이유 없이 좀 두통이 있어가지고 힘을 살짝 빼고 말해서 그래요. 왜 갑자기 두통인지 모르겠어요. 감기는 아닌데. 자, 어제 저희가 미정계수 구하는 거에서 제가 세 가지 설명하는데 거기까지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녀석들 하나씩 일단 한번 짚어본 다음에 가우스에 관련된 문제 풀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고 또 남아있는 문제나 질문 카톡상에 올리신 거 그거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항식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운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보통 힌트를 줄 때는 하나는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이런 하나의 힌트를 주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x를 특정 값으로 보내는 극한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여기 특징을 잘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무한대를 보냈다라는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설명할 때 극한값이 나왔다라는 건 최고창의 차수가 일치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가 2차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fx는 몇 차식? 2차식으로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 개수 b의 값이 극한값이기 때문에 얘가 1이라는 걸 통해 이 fx는 2차 함수이긴 한데 최초의 개수가 얼마인 1인 2차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찾아내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즉 무한대를 줬을 때는 최고창의 개수를 비교하시는 거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이죠. 두 번째 녀석에서 특정값을 줄 때는 넣어봤을 때 분모가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이거죠. 거기 은꼴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넣었더니 0이 됐어요. 그죠? 여기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식을 생각을 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 가지를 다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왔다 그러면 1을 넣을 때 0이니까 저기서 f에 1을 넣은 것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1 플러스 a 플러스 b 얘가 0임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b 대신에 또 바꿔서 b 대신에 뭐 넣었을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1을 넣어도 0이니까 뭐 가능하다 그랬어요? 조립제법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 a, b인데 1을 넣었을 때 0이니까 동일하게 1 가지고 조립제법이 가능하신 거예요. 1, 그러면 1, a 플러스 1 될 거고요. 그래서 a 플러스 1 되니까 얘는 위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b가 적합되니까 얘는 0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바꿔놓어도 아까 결론은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fx는 어떤 모양이죠? 여기다 가져볼까요? x-1과 그리고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얘를 이제 여기 나식에 넣어서 극한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식에 넣어주면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나식에 넣어줘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이때 분모는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구해놓은 거
x 마이너스 1, s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요. 이제 1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2 플러스 a하고 나오는데 이 극한값이 얼마요?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자값은 6이어야 되니까 저희가 찾는 a의 값은 4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전에 b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b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5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fx로 완성할 수 있겠네요. 뭐 b값까지 가지 않았어도 여기에서 예, a값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 됐고요. 아까 4였으니까 x 플러스 5 이렇게 됐을 거고 물어본 건 f2 값이니까 예, f에 2하고 넣어주면 되겠죠. 2 넣어주면 1 곱하기 7 되니까 7하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얘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2차식이 나오면 두 번째 방식이 가장 편하고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 두 번째 방식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넣어서 0이었어요. 최고창이 x제곱 fx를 여기 찾았잖아요. 또 fx를 일단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까지 이렇게 찾아놨다라고 한다면 자, 리미트 x는 1에서 0임을 찾았어요. 그러면 얘는 뭘 갖고 있다? x-1을 얘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본 거죠, 얘를. 그러면 위에 있는 것도 임의로 갖고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하나는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임의의 알파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약분이 되고 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알파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얘가 3이 됐어야 되니 여기 찾는 알파 값은 5하고 될 거고요. 그럼 이 fx에 저희가 임의로 잡아놨던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x-1, 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왼쪽에 구해놨던 거랑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f 또 이 값이니까 굳이 a 값, b 값 물어본 게 아니라면 훨씬 더 빨라지죠. 2번이. 그래서 2번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이런 문제 요 딱 형태가 보이잖아요. 2번적인 형태를 볼 때는 이 문제 형태를 볼 때는 두 번째로 푸는 게 좀 빠르다라는 거고 또 하나 더 해봐야겠다. 그죠? 뭐 해볼까요? 학교에서 금지는 하겠지만 그래도 알아는 놔야 되니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까지 구하는 건 동일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것까지 정리하죠. 첫 번째까지 동일하죠. 여기까지. 그 음꼴이 확인이 되니까 모피타를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1로 갈 때 자, 분모 미분하면 2x일 거고요. 분자 미분하면 2x 플러스 a 하고 될 겁니다. 여기에 1을 넣어주게 되니까 2분의 2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얘가 3이니까 a 값은 4하고 구하게 될 거고 그리고 a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 b 값은 마이너스 5하고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 또한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문제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풀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인수분해를 바로 하기 힘들어하는 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식을 취할 때 당연히 은꼴이다. 거기에 나오는 좌표를 가지고 바로 조립제법 하시라 라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방식의 팁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은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수를 가지고 바로 식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오피탈은 편하긴 하나 학교에서는 많이 싫어하시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하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참고하시는 용도로만 갖고 계시면 될 거예요. 여기도 관련된 문제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활용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라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단 만들어 보신 다음에 예, 그냥 길이에 관련된 문제든 뭐 넓이에 관련 문제든 각각 식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 만들어내셔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안 되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다 비슷비슷한 유형이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는 거에서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면 될 거고요. 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가 이제 가우스에 관련된 게 극한에 관련돼서 있어서 그거 말씀 한번 드려보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거, 그다음에 질문하실 거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부분 복습 차원으로 복습 한번 한 다음에 다른 문제들 풀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수투는 최대한 천천히 나가고 그리고 이제 좀 애매한 문제나 좀 복잡해 보였던 문제를 계속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해주셔야 다시 반복을 평안 좀 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뭐 영상을 보고 다시 하겠다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으나 그래도 할 때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자, 가우스에 관련돼서 극한을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가우스라는 함수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면서 한번 봐볼게요. 자, y는 만약에 이제 이런 가우스 x 이렇게 라는 게 있었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우스라는 거는 앞으로 안 나온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말은 뭐 쓰지 않겠다지만 출제하는 사람이 가우스라고 쓰지 않고 이 기호는 이런 특징으로 알려줄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가우스 기호 말고 다른 기호를 쓰면서 이 녀석이 가우스의 특징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죠. 얘는 나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라는 걸 주면서 또 문제를 풀어버린다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두는 용도는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에도 보면 얘를 쓰는 문제를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깊이 있게는 아니고 그냥 알아두신다는 정도로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저희가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값을 이렇게 보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이 가우스는 정의역 범위가 중요하거든요. 가우스 값은 정수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정수가 1이 나올 때, 0이 나올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때 이렇게 각각 구간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데 쭉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먼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 y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고 생각해볼게요. y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면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x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마이너스인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저희가 갖고 있는 값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0. 아무거나 잡을게요. 마이너스 0.1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2였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커버리는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는 왼쪽 라인은 항상 자기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오른쪽 라인은 이 값보다 하나 큰 정수가 바로 정의역 상태로 잡는 거죠. 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잡히고요. 그럼 0일 때는 어떨까요? 동일한 거죠. 가우스 x가 왔다면 얘는 왼쪽 거는 동일한 값을 갖게 될 거고요. 오른쪽은 1 큰 형태입니다.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패턴이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x가 이번에 1이 됐을 경우 생각해보면 x 값은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범위가 보면은 1씩 잘려요. 1씩 잘립니다. 왼쪽에는 포함관계고 오른쪽은 포함관계가 아니됩니다. 자, 그럴 때 먼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너스 1은 여기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값이요.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어디까지? 0까지만 설명하는데 그때 값이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은 어디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요렇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일 텐데 어디에 능이 들어갔어요? 여기 왼쪽에는 항상 이렇게 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 여기는 색칠을 하시고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 다음 0을 보면 여기도 여기 색칠한 다음에 1만큼 이렇게 갖고 가서 얘가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을 가질 때는 여기 1이라는 값을 색칠하는 거에서 이렇게 그 계단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끝없이 가는 게 저희가 찾는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여기다 뭐 변형이 이루어지는 형태도 있지만요. 가우스 x 플러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막 나타내는 것도 있어서 얘가 뭐 1차 직선처럼 1차 함수의 직선처럼 약간 틀어지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혹시 그런 게 나오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극한이라는 걸 배우게 되니까 자극한하고 우극한 혹은 극한이 있다 없다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그래프에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자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뉘게 되는 거는 어떤 거였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때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는 형태이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 되는 형태는 그냥 정 구간에서 극한은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단절이 되는 형태,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이 방향으로 봤을 때 단절이 되는 형태가 발생이 되면 얘는 자극한과 우극한으로 나타내지는 것이라서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가우스를 보시면요. 전부 다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 단절이 벌어집니다. 나타내지죠. 어디에서 나타내지나요? x의 값이 정수일 때, 그렇죠. 정수일 때 모든 정수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절이 벌어지니까 그 정수라는 값에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확연히 구별이 되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일단 당연히 극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럼 자극한하고 우극한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특정 어떤 x에서 a로의 우극한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의 fx는 가우스 x니까 이게 가우스 x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동일하게 x는 a에서 자극한에서 똑같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잡아보면 되죠. 1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일 때의 우극한은요 오른쪽에서 올 거예요. 그때 값은 1이네요. 우극한은 1입니다. 자극한은 어때요? 왼쪽에서 오는데 1일 때 0이죠. 다른 거 하나 살펴볼까요? 0일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극한은 뭐죠? 오른쪽에서 오는 게 0입니다. 그 다음에 0에서의 자극한은 뭐죠? 왼쪽에서 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가우스의 극한에서 플러스가 붙은 이 우극한은요. 자기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였으니까 여기서 뭐였을까요? A가 되는 거고요. 자극한이라면 나와 1 작은 값을 극한 값으로 갖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값이 다를 때는 어떨 때라고요? 요 A가 정수 구간일 때죠. 정수 구간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정수 구간이 아닌 정수 사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된 구간이라 어느 쪽을 끊어내더라도 물어보더라도 좌우 극한 값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정수가 아닌 구간에서의 극한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고요. 정수일 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우극한은 A가 되지만 자극한은 A-1이 돼서 값이 다르죠. 값이 다를 땐 저희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기 때문에 극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우스 함수를 살펴볼 때 가우스에서는 극한을 가지지 않는 점이 무수히 많고 그 점은 어디에서 정수일 때 갖게 된다. 어느 특정 점 정수일 때의 우극한은 같은 값, 묻게 되는 그 극한에 묻게 되는 x의 값과 동일하고요. 자극한은 1 작은 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 어제 질문이 있으셨잖아요. 뭐 요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선생님께서 이 카톡에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갔는지 잠시만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37번이네요. 다만 저희 교재 37번에 거의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37분 하는 거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나중에 질문에 관련된 문제와 또 어제 거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거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에 관련된 극한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저희가 한번 볼 텐데 이거 답은 아이들이 쉽게 찾아요. 근데 그 모양을 갖다가 정확하게 잡아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은 편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질문이 좀 많은 편인데요. 천천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가우스 X는 아까처럼 그 정수라는 포인트에서 극한을 묻게 되면 우극한에서는 혹은 좌극한에서는 값을 저희가 이제 어떤 걸 가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특정 값에서의 극한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무한대를 갖대요. 그 형태랑은 좀 다른 형태예요. 그죠? 그 무한대를 갖다 그러면은 얘는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될 텐데 이때 얘가 그 물어본 핵심은 이겁니다. 가우스 X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때 이 X가 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X는 어떤 정수와 소수의 합으로 표현되겠죠. 그 형태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X라고 하는 애는 정수값을 가질 거고요. 어떤 특정값 알파를 이렇게 갖겠죠. 소수로서. 그럼 여기 있는 알파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이 알파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가우스 X라고 하는 건 정수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누가 나와요? n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되니까 n을 가질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식을 n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이 가우스 X는 어떤 표현법이 되냐면 n으로 나타내자면 x에다가 뭘 빼면 돼요? 알파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이렇게 살짝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바뀐다는 건 저기 1번에 잠깐 한번 볼게요. 1번을 잠깐 봤을 때 x는 저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x는 n 플러스 알파이지만 그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요. 가우스 x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찾는 정수적 표현을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그럼 얘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우스 x 자리에. 넣어볼게요. 여기는 x를 무한대로 이렇게 보낼 겁니다. 쫙 한번 꺼보면 위에는 2x고요. 마이너스 가우스 3에 이제 가우스 x 되는데 이 가우스 x 자리에 여기에 저희가 밑줄 제가 여기 꺼놨던 요 녀석 있죠? 얘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점이 그대로 3배에서 적겠습니다. 그럼 3x 플러스 3알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이제 그거를 그대로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정리 한번 해보면 3x 플러스 2x의 가우스 x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또 희한하네요. 극한값이 그럼 2차니까 뭐 보지 않아도 얘는 0으로 갈 것 같은데 아니면 저게 5타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거 한번 제가 이거 적는 동안 느낌적으로는 제가 많이 풀어본 느낌에서는 저게 5타거든요. 저는 일단 5타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이렇게 2x 오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 가우스 x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가우스 x라고 저는 생각해서 적어볼게요. 만약에 저대로였다면 그대로 또 넣어도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면 2차식이 되겠죠, 분자가. 분모는 2차식이 되고 분자는 1차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겠죠. 여기는 저는 그냥 2 가우스 x라고 생각하고 적어보겠습니다. 플러스 2x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분자는 5x 마이너스 2알파가 될 거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 오타 맞아요. 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땐 최고차의 개수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x가 상수, 알파는 상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확인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무한대를 갈 때 이 가우스 x라는 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하면 이렇게 잡아놓고 넣으시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요게 특징인 겁니다. 자, 2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2번에도 제일 늘 건데 일단 2번 식을 딱 봤을 때 루트가 있어요. 모양이. 루트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뭘까요? 유리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내려서 는 하고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얘도 일단 바로 넣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텐데요. 문제 넣어볼게요. 아까 동일하게 넣을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일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 그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일 때는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하라. 이렇게 어제 간단히 정리 한번 해봤는데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이제 그걸 다 정리하셔도 되고요. 느낌적으로 루트가 나왔으니까 유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억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그러면 분모에다가 분자 분모의 동일한 걸 곱하면 되잖아요. 플러스 x 얘를 곱해줄 거고 분자에 곱했다면 합차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게 되니까 남는 거는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차수를 확인해 보면 1차 분자 1차고요. 얘 1차죠. 그 다음에 분모의 앞에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루트 때문에 1차로 보는 거고 얘도 1차였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풀려면 분자와 분모를 x로 나눠주시면 돼요. 일단 그 모양도 일단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한번 갈 거니까. 그러면 x로 나누니까 얘는 1 마이너스 x분의 알파가 될 거고요. 루트도 x로 나누게 되면 x제곱으로 들어가서 걔가 나눠지니까 x제곱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이렇게 될 거고요. x제곱 분의 알파 이렇게 될 거고 x 나니까 1 이렇게 됐겠죠. 이 상황에서 x에다가 무한대를 넣게 되니까 얘가 0일 거고 0일 거고 0이겠죠. 그럼 남는 거를 확인해 주시니까 답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만약에 얘가 뭐 서술형이 아니라서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고 싶으셨다면 최고창의 차수가 확인이 되는 거에 개수만 보시면 돼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1 하셔서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라는 건 얘가 그려지기 때문이겠죠. 이 과정이 그려지기 때문에 얘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범위만 따로 하나 설정해 주시면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3번은 얘만 적고 선생님이 염려해보시면 되겠죠. 얘도 4분의 x라는 걸 줬어요, 이번에. 얘도 애초부터 그럼 적으면 되겠네요. 4분의 x라고 하는 건 특정 어떤 n이라는 정수에다가 또 알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당연히 알파는 0보다는 크고 이보다 작은 수수를 표현한 걸 거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정수니까 n이 나왔을 거예요. 얘가 말하는 정수 n은 위에 정리한 걸 보셨을 때 4분의 x라는 값에서 알파를 뺀 거. 이렇게 적어서 이 녀석을 저기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가우스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릴 때는 이렇게 가우스 x를 특정 어떤 모양이 정수 플러스 소수라는 모양을 갖게 될 거고 그때 가우스 값은 항상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 정수 값을 잡아 넣어 보시고 그 정수 n에 맞춰서 위식을 다시 변형해서 렐멘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정석적인데요. 답을 빨리 풀고 싶을 때는 저기 있는 가우스 x를 뭐라고 잡아도 될까요? 저 모양 그대로 보통 잡아놓고 많이 풀어요. 그대로 잡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요. 가우스가 아니고 그냥 x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버리셔도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애들이 서술형을 많이 틀려오는데요. 객관식이라던가 그냥 풀이의 답은 잘 맞춰요. 그냥 가우스 없다 생각하고 x로 풀어버리시면 거기서 답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3x죠? 여기는 2x라고 그냥 바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또 3x라고 보시면 5x 분의 마이너스 x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나오죠. 여기도 그냥 x라고 봐버리시면 네, 동일한 거고요. 여기도 그냥 가우스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4분의 x라고 이렇게 봐버리시면 소리 약분되니까 2하고 그냥 나옵니다. 답 구하는 거는 원래 크게 문제 안 되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가우스를 보면 정석적으로 풀 거면 이렇게 갈아서 요거를 갖다가 익히 해주는데 그냥 네,
중심을 두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어요. 38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겁니다. 어제 질문하신 부분이라서. 아, 이거 어제 했죠. 38번 어제 저희가 했네요. 그럼 어제 질문하신 부분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어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그 그래프 그리는 부분을 잠깐만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그래프는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는, 그러니까 여쭤보시긴 이거네요. 이렇게 x제곱분의 특정값 1. 이 녀석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가 이 분수함수죠, 이게 유리함수 형태로 본 건데, 이 유리함수 형태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제곱이 오거나 삼성이 오거나 막 이렇게 오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극한에서 물어보게 되는 식들은 그래프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대부분 이 분모가 1차 아니면 2차일 겁니다. 1차 아니면 2차일 건데요. 이렇게 2차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더 간단해요. 2차라는 거는 절대 분모가 그러면 음수가 될 수 없다. 무조건 뭐가 돼요? 양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연히 다르긴 한데, 느낌은 뭐랑 비슷하냐? 비슷한 거예요. 같은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절대값 x분의 1, 얘하고 가장 비슷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원래 저희가 생각하는 함수를 한번 보면, y는 x분의 1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위가 분자가 양수니까 여기는 1, 4분면과 이렇게 3, 4분면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 반비례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 바로 위에 걸 보면 요 녀석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요. x에다 절대값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함수 그리는 특징에 의거해서 여기에 절대값 준 개형은 원래 어떤 개형이죠? y는 f의 여기 안에 이렇게 x 안에 절대값 준 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 형태의 특징은 어떤 거였냐면 x가 양수인 부분을 남기시고요. 그거였어요. 그럼 x인 부분을 남기니까 요 녀석만 남겼을 겁니다. 그죠? 요 녀석만 남기고요. 요 남긴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하여라.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x제곱이라고 왔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진 않지만 요런 느낌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값 씌운 거랑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그러니까 오른쪽에 양수의 x의 양수값을 넣으나 음수값을 넣으나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럼 양수에 넣은 값이 그대로 y축 대칭이 된 거였겠죠. 그래서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보다는 얘가 좀 더 솟구치거나 더 눕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여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일단 얘를 또 y축에서 대칭한 게 바로 x제곱인 거죠.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을 뭐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든지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려내면 되는 거죠. 질문하신 이 모양의 형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x분의 1의 절대값 시켜놓은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나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나 같은 느낌이나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죠. x가 양수인 부분 남겨놓으시고 y식을 대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처럼 분모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이 되는 구간에서 값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0이 되지 않는 구간이니까 x는 항상 여기 가로 하셔서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여기는 0이 될 수 없겠죠. 0이 될 수 없는 거에서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극한값이 어디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0에선 존재하지 않겠다. 다 보시기엔 0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전될 구간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단절이 발생이 되고요. 여기도 보다시피 여기서 단절이 발생이 되죠. 단절이 발생된 구간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그 외의 녀석들은 그냥 다 쭉쭉쭉 연결되는 거니까 다 극한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이런 반비례 형태 그래프를 물어보게 될 때는 항상 분모가 0이 되는 구간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 외의 구간을 물어봐야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극한을 다 가질 테니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에 이제 질문하신 것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어제 이제 올려놓으신 거 마무리 정리 하나 되어 있고요. 네, 오늘의 질문하신 거 한번 보고요. 또 다른 밑에 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도 올려놓으신 거 질문 순서대로 일단 봐보겠습니다. 수미쌤께서 올려놓으신 건데요. 예, 그것도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때 분수 형태가 나오면 분모가 0이 아닐 때에 이제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분모가 0이 돼버리면 분모가 다항 함수가 이제 어제 함수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y는 fx분의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특정적 이런 형태가 있어서 극한을 보낼 겁니다. 극한을 보내서 얘가 수렴을 하든지 수렴하지 않는지 볼 텐데 이런 다항 함수를 분자분모에 이렇게 존재할 때 항상 요 fx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때릴 거니까 만일에 저희가 x라는 거 특정적 a 값을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죠? 그랬을 경우 여기 fx분의 gx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했어요. 이렇게. 그 수렴을 했다라는 건 아니면 뭐 각각의 값을 가져서 뭐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때 절대 여기 있는 요 알파 값이 0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특정 a 값. 여기서 요 녀석을 볼 때 얘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요게 항상 깔려 있어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네요. 그래서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할 때요.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약분이 된다고 하면 0이 되는 걸 없애면 어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리미트 x를 만약에 1로 갔는데 거기가 x-1이었고 그러니까 x-1에 x 플러스 2가 있었다고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분모가 0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 함수값을 1에서 못 가지지만 없애서 극한 값은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죠? 얘가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이라는 걸 가집니다. 극한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애초에 함수값은 어디에요? 기본 모양에서 제가 확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 모양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 x자리에 1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x절편이 마이너스 2고요. y절편 2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하지만 어디에서 1이라는 녀석에서는 3을 가지는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이 1이라는 구간에서 실제적 함수값을 가지면 안 돼서 이렇게 구멍이 뽕 하고 뚫려야 된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꼭 이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구간이 있다라면 그 녀석이 아무리 약분이 된다 해도 그래프를 그리실 때 함수값으로 걔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애초부터 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저희가 넣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의역으로 가릴 수가 없으니까 이 녀석 꼭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글자 13하고 14번 헷갈리신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또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어제 그 미정계수와 관련된 부분이 요거 형태인데요. 요것도 일단 어제 저희가 이제 봤던 녀석이다 그죠? 어제 제가 요것도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뭐 어제는 묶어냈잖아요. 원래 보통 대부분의 한 7, 80%는 위아래를 나눕니다.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는 요거를 저희가 쓸 거예요. 그죠? 위에는 요 모양을 쓰기 위해서 이 모양을 뭐 차단해서 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쓰기 위해서는 fx가 있으니까 분모나 분자에다가 동일하게 x를 나눠서 이 모양을 찾아내죠 저희가. 근데 어떨 때는 하면 안 되냐면요. 분모에 x가 남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x는 얘는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0으로 가는 거라서 분모가 이게 x가 남아버리면 저희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풀다가 하고 해서 넘어가면서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무한대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가 x가 나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꼴 외에는 얘는 분모에 x가 있고 그 위에 분자에 fx가 되는 게 이렇게 극값값을 얘를 3이라는 걸 갖는다고 줬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마음껏 잡기 위해서 분자 분모 나누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다른 아이들이 분모에 x가 생겨버리면 그 값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 외에 생기면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어제 보시다시피 묶어내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얘는 분자 분모에 x를 나누면 fx에서 x를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나누는데 다른 쪽에서 분모에서 x가 생기지 않겠죠. 왜냐면 보이다시피 위아래 최고 차수가 최저 가장 작은 차수가 다 x라서 약분이 다 돼버리거든요. 정리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자, 분자와 분모를 x로 나눠봅니다. 그럼 얘는 x분의 fx 이렇게 되고요. 얘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밑에도 3x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극한을 따로따로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위에서 준값이죠. 3 되겠고요. 나머지 x에 0 들어가니까 남는 것만 적어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하고 저희가 값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게 1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2번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12번 와서요.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제가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 정리된 요 녀석이 있잖아요. 그죠? 정리된 거를 갖다 간단하게 하면 치환하는 방식도 있죠. 치환하는 방식이나 평행 이동하는 거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x는 a로 보낸 녀석이었는데 x를 어디로 보낼까요? 0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뭐라 해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a만큼 가도 동일한 녀석이 되는 거죠. 위에는 이제 요 형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냥 동일한 형태로 가니까 얘는 그러면 리미트 x를 원래 a로 보냈는데 마이너스 a로 보내니까 0으로 갔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a를 보냈다라는 건 x 플러스 a를 x자리 넣으셨으니까 얘는 전부 x만 남을 거고 여기도 fx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극값값을 변하지 않는다. 평행이동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만드는 요거나 x 마이너스 a를 뭐 t라고 잡아서 그러면 x를 a로 보냈으니까 t는 어디로? t는 0으로 갑니다. 이렇게 잡아서 치환해서 하는 거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양을 잡아놨으니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또 x를 나눌 수 있는지 봤는데 얘도 아까처럼 동일하죠. 다 최저차가 x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나누셔도 절대 분모가 x가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얘. 그래서 이런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그냥 위아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하다가 분모에 x가 남아버리네. 이거 외에 그러면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x분의 fx 이렇게 되니까 극한을 줄 때 위에 값을 넣어주시면 되죠. 자, x에다 0 넣으면 됩니다. 이제 얘는 극한값을 각각 가지니까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 될 거고요.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3 하고 되겠네요. 9분의 7하고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뭐 a 값을 정확히 뭐 한정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안 바꾸고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밑에 있는 물음을 갖다가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게 좀 더 귀찮게 가는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가능하다라는 걸 일단 한번 보시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리미트 여기는 x를 a로 보냈어요. 그죠? 그럼 애초부터 여기 있는 녀석을 0으로 보냈던 거를 동일하게 a로 보내버리면 어떨까요? 이 말이죠. 얘를. 그럼 얘를 a로 보냈다라는 건 저기 있는 모든 식을 뭐 한 거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이동 시켰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x-a 되겠고요. 플러스 얘도 2의 f의 x-a 이런 식으로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2의 x-a 제곱이고요.
3의 f의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신 거죠. 이건 물어본 거랑 같은 거죠. 근데 힌트라고 준 녀석을 보니까 이 f의 x-a 밑에 분자에 분모에 x-a가 있으니 여기도 분자분모의 동일한 x-a를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나눠보면 첫 번째 얘는 1 되겠죠. 2에다가 x-a분의 f의 x-a 이런 모양이 오겠고 하나 날라가니까 위에 x-a 올 거고요. 여기도 3에 곱하기 x-a분의 f의 x-a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x자리에다 a를 넣어서 이제 부탄을 하게 되면 얘는 0이죠. 얘는 0일 거고요. 얘가 3이고 얘도 3이니까 남은 모양만 적어보면 3 곱하기 3에 2에다가 2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얘도 9분의 7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풀이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둘 다 가능하고요. 근데 보다 모양을 간략하게 해서 푸는 게 나은 건지 그냥 준 걸 그대로 푸는 게 나은 건지 그거는 이제 풀이하는 성향이겠죠.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거를 선택하셔서 푸시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분모가 만일에 x를 나눴더니 x가 남아서 모양이 이상하다. 그럴 때는 나누는 게 아니라 묶어내는 거다라는 것만 다른 문제의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다음 주 한번 질문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18번 질문을 하셨어요. 18번. 네, 많은 녀석들 요거 일단 같이 한번 보자고 하신 것 같네요. 1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각각 앞에서 배운 특징을 이제 다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특징 이제 원래 정리해서 푸는 게 맞는데 제가 그 특징만 살펴가지고 바로바로 보는 거 한번 해볼 테니까요. 제가 만약에 실전에서 제가 이걸 만났다 그럼 바로 푸는 거니까 그거 보는 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1번 한번 보죠. 무한대로 보내려서 x를. 근데 위아래 다항식과 다항식이 왔을 때 뭐야? 최고창에 차수만 확인하시면 되죠. 차수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3분의 1 하고 1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2번을 봤습니다. 2번은요. 분자 분모 또 다항식이 왔어요. 근데 차수가 분모가 커요. 분모가 클 때는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0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3번 보겠습니다. 또 동일하게 또 위아래 다항식이 왔는데 차수가 달라요. 분자가 이번에는 더 큽니다. 차수가. 이랬을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거나 혹은 플러스 무한대로 갔거나 이랬는데 제가 이랬잖아요. 이거를 빨리 확인하는 방법 간단해요. 원래 나눠서 보면 되지만 바로 가고 싶다는 건 최고창의 부호와 바로 밑에 최고창의 부호만 확인하시면 돼요. 같으면 양, 다르면 위는 플러스인데 밑은 마이너스 x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그냥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무한대로 보내라 이랬거든요. 근데 무한대로 보낼 텐데 그럼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죠. 그럼 최고창의 차수만 확인하시면 돼요. 분자 1차예요. 분모도 보면 루트 앞에가 아니 최고가 x제곱이니까 얘도 1차고요. 밖에도 x1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왔을 때는 뭐 하면 돼요? 최고차의 개수만 더해 주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분자는 1이고요. 분모는 2 이렇게 2분의 1 하고 바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되는 부분은 뭐냐면 분자 분모에 그러니까 1번부터 다 동일한 거죠. 분자 분모에 동일한 최고차의 개수가 이미 정해진 최고차의 개수로 나눠준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을 위아래 나눈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또 x제곱으로 나눈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x로 나눈 거죠. 분자가 있을 때는 분자가 나는 분모가 0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x로만 나눠서 봤다. 이렇게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최고차는 x로 나눈 겁니다. 자, 5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5번하고 6번 모니가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나왔어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 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을 때는 일단 저희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 무한대로 바뀌는 게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걸 바꾸지 않아도 답을 구해낼 수는 있으시지만요. 이왕이면 헷갈리는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무한대로 하는 방식적으로 풀었을 때는 대부분 부호가 반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역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역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원래 방식대로 푼 거에 거의 부호가 반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있는 방식으로 풀어서 부호 반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얼떨결에 두 개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얘는 바꿔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x를 마이너스 t로 바꾸게 되면 t를 어디로 갖고 가요? 무한대로 이렇게 갖고 가니까 문제부터 바꿔야죠. 리미트 t를 어디로 갖고 가요? 무한대로 갖고 갈 거고요. 그러면 x 대신에는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t 제곱이니까 얘는 똑같겠죠. 그냥 t 제곱일 거고요. 얘는 플러스 2t 이렇게 보시고 최고차의 계속은 pt 똑같죠. 그렇게 되면 위아래 t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원래대로라면 x를 위아래 나눴다 그러면 3일 거거든요. 마이너스 분의 9 반대 그런 느낌이어도 또 된다라는 거죠. 근데 꼭 그런지 안 그런지 대한 그게 약간 남으니까 또 왼쪽이랑 저기서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적어놓고 그대로 t를 무한대로 이렇게 갖고 가보시면 여기는 1 플러스 2t하고 될 거고요. 그래서 제곱이니까 그냥 4t 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도 t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루트가 있는 경우에서 이런 거죠. 루트가 있는 경우에서는 최고차가 거의 대보면 x 제곱이 나올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나 마이너스가 큰 의미는 없는데 위에는 1자식이 대부분 변화해버거든요. 앞에 있는 부호가. 예. 그래서 요 5번 형태는 그냥 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여도 결과는 동항이하게 나올 겁니다. 얘는 최고차가 위도 t고요. 밑에도 루트가 아니니까 t라고 똑같이 보면 되겠죠. 그러면 4 위는 1이니까 4는 루트밖에 나면 2일 거고요. 1은 1이라서 위에도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얼마? 3분의 2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대부분 마이너스 무한대 왔을 때 기본적으로 그냥 무한대 하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많이 틀린 이유는 부호가 잘못되는 거니까 그 부호만 꼭 잘 한번 봐주시면 되고 대부분 그래서 위아래 사수를 다르게 줘요. 왜냐면 그래야 부호가 틀어지겠죠. 시간을 했을 경우. 다음 녀석 이제 한번 볼게요. 또 질문하신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제 했던 부분인데 어제 저희가 했던 부분 중에서요. 43번 하고 44번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그거 외에 또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볼게요. 33번이요. 33번. 33번 한번 가보죠. 33번. 여기 있습니다.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형태의 문제다, 그죠? 네,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약간 달라요. 아까는 분모가 거의 다 x 이렇게 하나로 먹거나 아니면 뭐 저기 x 플러스 밑에도 x 플러스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다른 형태로 왔어요. 얘를 한번 일단 살펴보면 이제 어떤 형태를 말하고 있는지 보는 건데 이때 위에 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를 마이너스 2로 보내세요. 이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 위에는 f에 x 플러스 2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요렇게 이게 우리 리미트를 각각 뜯어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각각 뜯어내니까 어떻게 뜯어내요?
x를 마이너스 2로 보냈을 때 x 플러스 2분의 f에 x 플러스 이렇게 하나 뜯어낼 수가 있고요. 또 리미트 또 x를 마이너스 2로 보냈을 때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은 그냥 값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이 값은 뭔지 제가 모른다고 생각 한번 해보죠. 알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알파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데 이 녀석 값이 3이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희가 찾고 싶은 이 알파 값은 얼마?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정리해주면 되냐면 두 가지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x 플러스 2분의 f에 x 플러스 2가 있다면 얘가 마이너스 9였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얘를 간략하게 하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요? 이만큼 평행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x자리에 x-를 다 넣어주시면 되니까 x를 어디로? 0으로 갖고 갔을 때 x분의 fx가 이거랑 같은 말이죠. 얘 또한 마이너스 9다.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거 쓰시라 이렇게 나타내진 건데요. 하면서 한번 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하다가 하고 잘못했다가 그 문제네. 분자는 상관이 없어요. 분모는요. x로 나눠버렸을 경우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위를 보시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 x가 이렇게 나누면 형태가 위에서 저희가 만들고 싶은 그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보면 일단 나눠볼게요. 나눠보고 판단 한번 해보면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x분의 fx가 필요하니까요. 위안에 나눠보면 얘는 2x가 되고요. 얘는 3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x를 나눠버리게 되니까 얘는 뭐가 돼요? 그냥 fx가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x분의 얘는 fx 이렇게 되겠죠. 얘는 해결이 돼요. 해결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 해결이 이 상태로 보면은 다 해결이 가능한 거다, 그죠? 이렇게 봐도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바로 위에 식 볼게요. 분자가 0이니까 분모도 0이 나서 F0은 뭐다? 0이라는 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넣어주면요. 분모는 3이 될 거고 분자는 앞에 얘도 0이잖아요. 0이면 여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마이너스 9니까 얘는 9 하고 될 거고 저희가 찾는 값은 3하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또 x가 0으로 갈 텐데 얘는 fx로 묶어낼 수 있겠죠. fx로 묶어내면요. 얘는 x-1하고 묶일 거고요. 밑에도 x로 묶어내면 x 곱하기 얘는 2x 플러스 3하고 될 텐데 이때 요 녀석을 하나로 극한으로 보시고 요 녀석을 또 하나로 극한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앞쪽은 알파 값이니까 마이너스 9하고 되는 거고요. 뒤에 거에 0을 갖다 계속 극한을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나오시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3하고 나옵니다. 어제 제가 그때 적을 때 위를 갖다가 앞에 거를 x분의 1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 요 녀석이죠. 요 앞쪽, 괜히 요 앞쪽을 맞추려고요. x제곱을 나눠버렸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 여기가 x분의 3이 돼버렸고 얘는 맞아졌어요. 얘는 제가 찾고 싶은 모양이 됐는데 뒤에는 녀석 또한 x제곱분의 이렇게 fx가 되면서 말이 안 되는 형태 돼버렸죠. 0으로 보내는데 이런 게 다 나와버리니까 그 값을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을 맞출 필요는 없는 거고 가장 작은 녀석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x만 나눠갖고 보시는 방법이나 혹은 두 개를 뜯어서 보는 방식이나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밑에 분모에 x가 남지 않게끔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문제 혹시 없으시면 이제 다시 43번하고 40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저기서 또 여기 반응 교재 41쪽인가요? 그거 일단 한번 볼게요. 반응 교재의 41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질문을 하셨는데
41페이지 한번 보러 가볼게요. 다른 교재. 자, 41페이지. 이게 다른 교재. 41페이지. (41페이지에) 61번. 아, 요 녀석 그냥 활용이네요. 활용. 활용에 관련 문제를 저희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원점과 곡선 y는 x제곱 위에 일사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해서요. OP하고 OQ가 길이가 똑같대요. 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다, 그죠? 인 점을 Q를 잡았어요. Q를 잡아서 X축의 양의 방향에 잡아 놓으시고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 이 P와 Q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때 그럼 P가 곡선을 따라 O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요 R도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저희가 저 직선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이제 식을 한번 세워봐야 되는데요. 극한은 전부 다 보면 이제 힌트를 얻어서 식을 세우는 게 첫 번째거든요. 임의의 점을 세워서 이제 보면 되는 거라서 한번 볼게요. P 값을 저게 P라는 좌표를 애초에 모르잖아요. 그 위에는 임의의 점이니까 P를 제가 임의로 한번 잡아보죠. 예. 위에 점 가장 많이 잡을 때 잡혔을 때 뭐 T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T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T, P 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OP하고 OQ 길이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OP라는 길이를 갖다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OP라는 길이를 한번 잡아볼게요. OP의 길이는 루트에 X좌표의 제곱에 Y좌표 제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T제곱 플러스 얘는 T4승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묶어낸다고 가정하면 뭐 T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T제곱이 나가니까 T로 묶어내시면 1 플러스 T제곱 요렇게 간략하게 하면 요렇게 모양이 되겠네요. 그럼 요게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요? 요 녀석이 OQ랑 똑같다 그랬는데 OQ는 그냥 X좌표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요 녀석을 가지고 저희는 Q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Q는 바로 요 녀석이네요. T 루트 1 플러스 T제곱에 콤마 0 이렇게 좌표를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P좌표가 나왔고 Q좌표가 나왔고 점 두 개가 나왔어요. 점 두 개가 나오면 저희는 무조건 직선의 방향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점 두 개 줬으니까 뭐 필요해요? 기울기가 필요하다, 그죠?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요. 자, T에서 T1 플러스 T제곱 여기 Q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를 뺐습니다. 이렇게 뺐고요. 그 다음에 Q의 Y좌표 0에서 제일 빼니까 마이너스 T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T를 뭐 약분해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봐도 되고요. 요대로 써도 되고요. 네, 편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 그때 드린 거 있잖아요. 애초에 얘가 본식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경우에 여기가 분모가 0이 되는 값에 분자가 0이 되는 값 서로에서 약분을 했어요. 약분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t는 여기서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는 확인해 놓으셔야 되겠죠. 약분이 된 거니까. 이게 메인식이라고 봤다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길긴 요래고 저는 이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t를 약분해서 얘를 1 플러스 t제곱에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t 뭐 요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단지 여기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t는 0이 와버리면 안 돼.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애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에서 P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문제가. 그럼 일사분면 위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잡아놨던 이 좌표가 X 좌표나 Y 좌표나 0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미 또 저 관련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 0은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긴 할 거고요. 얘를 적어놨다면.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렇게 간단히 갖고 가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기울기 나왔습니다. 한 점 아시면, 한 점 알면 우리 직선의 방향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너무 복잡한 식이니까 저희는 요 P식을 세우면 되겠다. 그죠? 직선의 방향을 세울 때 이 식이 쓰면 되잖아요. 기울기 A를 기울기라고 할 때 x-x1 플러스 y1이라는 요 식을 통해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잖아요. 기울기 찾아놨으니까 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우면 y는 이게 기울기죠. x에 1 플러스 t 제곱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t 그리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찾고 싶은 r이라는 절편은 y절편입니다. y절편의 특징은 x가 0일 때의 y값이죠.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가 뭐만 넣어줘도 돼요. x 자리에 0만 넣어주시게 되면 일단 r이라는 좌표는 나오겠죠. 그래서 x에 0을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찾는 x에 0일 때 y값은요. 그럼 y절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x에 0을 넣고 y값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0입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t 곱해진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t제곱 되겠죠. 거기다가 t제곱 하나 더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녀석이겠죠. 요게 저희가 찾는 r이었어요. 그러면 5에 하나씩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는 거는 p가 5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p 값을 0에 가까이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t를 어디로? 0으로 보내는데 당연히 오른쪽에서 저희는 이쪽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쪽? 우극한 이렇게 된 걸 거고요. 그때 r의 값도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r이라는 좌표도 그러면 이 r 좌표가 하니까 이 r, y 절편 값을 그대로 위에다가 이렇게 슉 하고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넣으면 되는데 일단 넣기 전에 이거를 유리화해서 정리 한 번만 살짝 좀 해볼까요? 이게 복잡하니까 넣기 전에 한번 적어볼게요. 따로 루트에 1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t 제곱이에요. 이게 그리고 뒤에 플러스 t 제곱인데요. 이거 넣기 전에 이거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간략하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되잖아요. 일단 유리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죠. 분모는 똑같은 형태에서 그 반대니까 앞에 거 제곱도 뒤에 거 제곱을 해주니까 t제곱만 남을 거고요. 위에서 t제곱이 될 거고 가로에 얘는 1 플러스 t제곱 얘는 플러스 1 되겠죠. 이거 플러스 t제곱이 되는데 이렇게 얘가 약분이 되네요. 약분되니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t제곱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루트에 t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간략하게 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네요. 요 녀석에 대한 극한을 물어본 거다라고 보면 되니까 요게 R좌표예요. 그럼 저 녀석을 정리하면 이거네요. t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에 t제곱 플러스 1 요 녀석 극한을 하라는 거고요. 그냥 0만 넣으면 되겠다. 그죠? 0만 넣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2로 가까이 가겠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모양은 되게 복잡하지만 식이 막 분수식이고 루트도 나오고 해서 복잡하지만요. 그냥 1차 방정식만 잘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 유리화 실수만 없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길이에 관련돼서 물어봤다면 그 길이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넓이를 관련해서 물어봤다면 넓이를 잡아주시면서 천천히 가시면 보통 극한의 활용은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가 있고요. 미적분 2나 뭐 거기도 항상 극한은 존재를 하거든요.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 식 잡아가지고 길이가 됐든 각이 됐든 그거 보는 거 많이 한번 가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다음 인방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일단 톡에서 올린 순서대로 가니까요.
그 다음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또 43번, 44번 일단 한 다음에 다른 쪽 또 말씀하신 거 보러 가보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죠. 합성함수의 극한. 네. 합성함수의 극한 녀석 같아요. 그 녀석이었죠. 이제 원래 하나만 보러 가다가 제가 두 개 했던 요 녀석들이죠. 같이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어제 이해가 완벽하게 되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또 뭔가 조금 잘 안 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얘는 아닌데. 다시 한번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3번이 조금 더 귀찮죠. 저희한테 시키는 녀석이라.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fx라는 그래프를 떠줘줬어요. 근데 fx의 극한을 하고 싶은데 그 fx 안에 단순 x좌표를 줬다든지 혹은 t좌표를 줬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식이 들어와 있다라는 건 얘가 합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따로따로 정리하면 돼. 여기는 첫 번째 요 녀석은 우리가 gt라는 식이라 볼 수 있는 거죠. t 플러스 1에서 t 마이너스 1 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파란색으로 적어볼까요? 요 녀석이라는 거는 그러면 ht라는 식일 거고 요 녀석은 t 플러스 1에 4t 마이너스 1일 거다. 이런 식으로 잡아놨을 때요. 여기는 요식 자체를 따로 한번 적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요 쭉 길게 된 거는 뭐랑 똑같아? 하고 정리 한번 해보면 리미트 자 t를 무한대로 갖고 갈 때요. f 여기에 gt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리미트 t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갖고 갈 때 여기도 f 안에 두고 ht 이런 식으로 합성에 관련해서 우리는 극한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제가 이제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기본적인 모양만 생각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느 특정 포인트에서요. 우극한을 봐라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우측에서부터 저희가 알고 싶은 포인트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요 오는 방향성을 생각하면 요 x라는 값은요. 큰 값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작아지고 있죠. 즉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보고 싶은 그 포인트 값이 여기는 x든 t든요. 자, x라는 값이 뭐 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을 때 어떻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정 포인트를 물어봤어요. 얘가 뭐라고요? 얘가 바로 우극한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극한. 그 다음에 이쪽 볼까요? 그럼 4라는 포인트에서 어떤 특값도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겠다.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물어보게 될 텐데 얘가 이제 자극한이잖아요. 얘는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x값이 커지면서 저희가 물어보는 거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x값 자체는. 그 와서 우리가 읽어보는 게 그 y값에 읽는 거지. 실제는 x값이 쭉 커지는 거죠. 그럼 x값 자체가 뭐 하면요. 증가하면 얘가 증가할 때 우리 얘를 뭐라 그래요? 자극한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 모양이다. 우리 함수를 볼 때요. 극한을 볼 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했어요? 합성을 했단 말이에요. 합성을 했으니까 요 안에 있는 GT라는 녀석이나 여기 있는 HT라는 녀석이 어떤 특정 값을 갖긴 가질 텐데 또 가진 값 자체가 만일에 증가하고 있으면서 어떤 특정 값을 가졌다 그러면 위에 있는 특정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럼 증가하면서 가졌다면 뭘 돼요? 자극한의 다음으로 바톤 터치를 하는 거고 만약에 감소하면서 특정 값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그 F한테 줄 때 우칸으로 토스를 하는 거죠. 요 있는 값이 F한테 토스를 해주는 요게 내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 그럼 자극한으로.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그 값에 우칸으로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갈 때 얘는 무슨 값으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GT라고 하는 녀석은 이 함수의 X값이에요? Y값이에요? Y값이죠. Y값. 저희가 우리가 GT라고 하는 이거 Y잖아요. Y값. 그러니까 이 Y값이 증가하고 있는 건지 이 Y값이 감소하고 있는 건지 이것만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준 상태에서 오른쪽에 그래프 두 개를 그려놓고 판단 한번 해보죠. 자, GT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바꾸면 쟤는 분모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죠. 그리고 개수비를 적어주시고
분모가 0 있는 값을 위에 넣으시면 되니까 요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죠. x 점근선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y 점근선 또한 나오네요. 얼마죠? 1이죠, 1. 그래서 얘가 여기 그냥 꺼야겠습니다. 점이 안 찍혀요. 여기가 1입니다. 점근선이 나타내는 형태는 점근선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여기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가 검은색이 점근선일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위에 있는 녀석이 어때요? 음수예요. 그러면 여기 상에서 요 방향성하고 요 방향성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래프일 겁니다. 정확하게는 안 그래도 대충 그렸습니다. 그냥 무한대로 보낼 게 중요한 거라서. 이 GT는 어디로 보내봤어요? GT는 여기 있어요. 무한대로 가랍니다. 무한대로 갔는데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방향성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무한대로 갔어요. 무한대로 갔다라고 하는 건 오른쪽 방향 그래프죠. 요 방향이죠. 요 그래프를 따라가는데 끝없이 가니까 어디로 가요? 요 1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때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y값이잖아요. 이 그래프가 위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서 1로 갔어요. 그럼 여기서 토스를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리미트, 이건 x로 바꿀게요. x라는 값이 1로 갔어. 그런데 얘가 증가하면서 갔어요. 증가하면 어디? 자극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1의 자극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에서 fx 얘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하나 더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HT 한번 살펴볼게요. HT라는 녀석은요. 동일하게 또 바꿔보면 얘는 t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플러스 4가 되죠. 마이너스 1을 또 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5하고 이렇게 정리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 텐데요. 여기도 x 정근선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이 거고요. y 정근선 저 밑에 있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보고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얘도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점근선 입장에서 2, 4분면하고 4, 4분면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는 어디로 갔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살펴보라 이 말이겠죠. 왼쪽에는 이 녀석을 살펴보니까 얘는 어디로 가죠? 끝없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완전 그래프를 엉터리로 그렸어요. 멍타다가. 순간 저기 마이너스 5를 y로 가버렸네요. 저거 y 점근선은 4죠, 4. 그래프 안에서 엉터리 그렸어요. 순 엉터리로 그렸어요. 죄송합니다. 순간 저도 지금 두통이 아까부터 있어가지고 좀 나아지긴 했는데 멍타고 있어요, 약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릴게요. 어이구, 이렇게. 자, 여기서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4를 봐야 되는데 5를 봐버렸어요. 자,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얘죠? 이쪽으로 가야죠. 여기가 4 이렇게 된 상황에서 2, 4분면하고 4, 4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죠. 위에가 음수라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생기고요. 이때 그냥 대략 이렇게 생기겠죠. 정확한 포인트는 실제 그래프 그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게 중요해서요. 그럼 여기는 왼쪽 그래프 마이너스 무한대로 따라갔으니까 왼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녀석은 이 녀석이죠. 끝없이 어디로 가요? 4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4에 가까워지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값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나온 거죠. x를 얘는 어디로 갔어? 4로 갔는데 감소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 우극한으로 가. 이렇게 우극한 적어주시고 fx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게 정리가 끝났어요.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요 녀석 입장에서
fx는 1에서의 자극한을 물어본 거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 fx는 4에서 우극한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3하고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이 문제의 값은 3번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대부분 극한은 어디로 가는지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y 점근선으로 가겠죠. 무한대로 갔다 그러면 거기다 y 점근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y 점근선으로 갈 텐데 거기에서 그러면 내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번 그래프를 그리면 너무 힘들죠.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어제는 안 드렸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라고 일부러 제가 안 드렸는데요. 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합성을 주면서 만에 하나 유리함수를 저에게 합성을 던져줄 때요. 요 특징만 살펴놓으시면 상당히 쉽습니다. 요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잘 보세요. 저희가 보게 되는 그래프 개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녀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만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x를 갖다가 무한대를 갖고 갔을 때는요. 어디로 가요? 당연히 어떤 특정 값인데 y의 점근선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저희가 그래프가 점근선이니까 y 점근선 값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y 점근선 값과 p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적죠. y는 x-p의 a라고 하고요. 플러스 q 요 식의 그래프가 만일 정된 게 이거라고 쳤을 때 여기는 x는 p일 거고 여기는 y는 q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얘를 무한대로 보내봤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q로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x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갖고 가도 어디로 가요? 얘도 q로 갑니다. 느낌 착하고 오실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로 갖고 가본들 q고요.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갖고 가도 q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볼 거냐면 그 다음으로 토스 할 때 그럼 어디로 갈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른쪽 갖게 되면 얘는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얘는 플러스인 거죠.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위쪽 방향으로 가요. 얘는 증가하고 있네요.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겁니다. 무한대로 갑니다. 얘는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좌극한을 가겠네요. 그죠? 이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 갈 건데 위에서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갈 거예요. 그럼 이 말인즉 저희한테 만일에 실전에서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유리함수에서 모양을 만들어낼 때 여기 있는 a 값이 양수면 오른쪽에 오른쪽 무한대로 갔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그냥 단순 무한대로 가면 그냥 그대로 우극한을 보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가잖아요.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얘는 그대로 좌극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는 무한대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대로 마이너스 부호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a가 이렇게 반대로 갔을 때 음수일 때는 2, 4분의 4, 3분의 될 때는 무한대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적 느낌이에요. 가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항상 어디? y 정근수로 가게 되어 있고 y 정도 가게 되어 있고 그 값이 양인지 음인지 판단하면 그냥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자, 요거 정리됐죠? 그럼 제가 이제 보여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자, 얘를 이렇게 봤어요. 그럼 제가 적어요. 리미트 x를 이제 어디로 갈 건데 네. y 정근선 값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y 정근선은 제가 알려줬죠. 이제 개수만 보면 되잖아요. 여기에. 어디로 가? 1로 가. 이렇게. 그래 놓고 일단 fx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리미트 x가 얘만 보면 된다니까요. 4로 가겠네요. y 정근선이니까 fx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녀석은 뭘로 판단할 건데 a 값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분모 이거 뭐죠? 마이너스 1 같아. 아, 얘 마이너스 2네. 얘 음수다, 음수. 얘도 마이너스 같은 게 마이너스네. 아, 이거 음수네, 음수. 음수일 때는 가는 포인트에 반대인 거죠.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갔네? 그럼 얘는 좌극한이겠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죠. 얘도 마이너스네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네? 그럼 얘 뭐야? 플러스. 우극한 물어봤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돼서 문제에서 1의 좌극한 물어봤네. 2. 그 다음에 4의 우극한 물어봤네. 어디죠? 3. 이렇게 해서 답은 5. 실전에서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요거 한 번만 정리해 놓으시면요.
매번 그래프 그리실 필요는 없는 거죠. 유리함수가 왔을 경우에 극한은 실제 무한대로 보는 사람 마이너스 무한대로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주는 값은 항상 y의 점근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y 점근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때 a 값이 양수인 경우와 그다음에 그 a 값이 음수인 경우를 보면 되는데 양수인 경우를 판단했을 때는 무한대는 플러스 그러니까 우극한을 바로 토스를 받으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좌극한을 바로 토스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니까 외우면 안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그림을 갖다가 정리하셔서 본인에 맞게끔 정리를 해놓으시면 빠르게 갈 수 있다 이거고요. 정리가 안 돼 있으시면 그래프 하나하나 다 그려가고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걸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예, 그냥 딱 볼 때 그게 보이니까 바로 이렇게 적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헷갈릴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거를 많이 한번 해보세요. 많이 해보셔야 이거는 보이는 거니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43번 같은 경우에 만일에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 거의 4점짜리로 나올 거고요. 근데 배번은 높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16, 17, 18, 그 정도 사이. 예, 고난도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 예, 고난도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중상에서 상에 조금 가까운 느낌.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는. 자, 요렇게 43번 정리해봤고요. 그 밑에 또 44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44번 얘도 정리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얘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쉬운 게 아까 거는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만 뒤에 거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 거죠. 저희한테 그래프를 줬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면 일단 시그마가 나왔을 때 제가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넣으라 그랬잖아요. 넣어갖고 판단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넣어놓고 볼게요. 그러면 총 4가지를 더하게 되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요. 이것도 제가 시그마를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g에 f의 2 플러스 x분의 1, 요 녀석이 하나가 되고요. 더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에 f의 4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가로 하나 더.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가 또 무한대로 갈 건데 여기도 g에 f의 이번에는 6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텐데요. g에 f의 8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정리가 될 겁니다. 요거 물어봤어요. 각각의 값 4개가 있을 거고 요 4개의 값을 정리하면 뭘까 물어봤는데 특징을 보죠. 요 fx는요 주기함수이다. 자식 주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갖게 되는 값을 물어보는 녀석이 나온다면 요 녀석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보면 된다? 4개씩 잘라치면 된다는 거죠. 2 다음에는 6이 되고 6 다음에 11인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시면 2 플러스 x분의 1 f 입장에서 넣은 거나 6 플러스 x분의 1 넣은 거나 같겠죠. 왜 주기가 4잖아요. 지금 얘가. 4를 더한 게 딱 얘니까요. 여기도 지금 이 녀석에서 4를 갖다 더한 게 지금 요 녀석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애초에 0부터 여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인데 여기 범위 안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요 녀석에다가 얘는 있거든. 얘는 2가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요 녀석은 2가 있는데 요 녀석은 범위 안에 없어요. 그럼 또 4를 빼시거나 더하면 되거든요. 여기 4였으니까 4를 빼니까 알 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는 요 파란색 끈 거하고 얘는 같은 애죠. 주기가 4여서 같은 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록색으로 그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도 주기 4니까 둘이 같은 건데 뭘로 같은 거냐 얘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파란 걸로 그어보면
얘는 뭐로 똑같아요? 얘가 몇 개? 두 개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누가 똑같아요? 앞에 쪽 녀석. f의 2 플러스 x분의 요게 두 개죠. 요거가 두 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녀석은 초록색은 범위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범위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얘를 빼면 되겠죠. 4를 빼줘서 그냥 두 개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실 때 뒤에 그래서 f 누구죠? 0 플러스 x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지고 4를 빼면은 여기 범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실제 물어본 건 요 녀석입니다. 아, 적다 보니까 뒤에 삐딱삐딱하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잘 보세요. 얘 x분의 1이에요. x가 양수잖아요. y 정근선으로 무조건 가게 되어 있어요. y 제곱은 얼마죠? y 제곱은 얼마죠 이거? 요거를 하나의 식으로 봐도 되죠.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x분의 1 플러스 2 얘를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거죠. 얘 보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쉽게. 그럼 얘는 항상 어디로 가요? y 정근선으로 간다니까요. 아, 그럼 얘는 항상 어디로 가? 2로 가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2는 일단 있는 거고. 리미트, 그 다음에 x는 어디로 가? 2로 가겠네. 왜 y 정근선 무조건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앞에 얘를 보시라니까 이 양수네.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만약 얘가 음수였다면 그냥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기는 그대로 양수였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앞에 거랑 같은 느낌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gx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2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요 녀석 보면 실제 그냥 x분의 1이잖아요. 그럼 점근선으로 갈 거니까 넌 항상 어디로 갈 건데? 0으로 갈 거고 거기에 여긴 또 위에도 양수네. 양수 나는 무한대로 갔으니까 얘가 말하는 것도 뭐야? 어디로 가? 우극한으로 갔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x는 0으로 가는데 얘도 우극한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둘 다 2니까요. 그냥 2로 묶어놓고 각각의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죠? gx 그래프에서 2를 물어봤어요. 2의 우극한은요. 그냥 마이너스 2다. 그죠? 그 다음에 0에서의 우극한은요. 0에서의 우극한은요. 네,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하고 나오죠. 아, 2는 내가 어디를 보고 있나? 그냥 정신으로 나왔어요. 2는 0인데. 2는 0이죠. 2는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보면 여기죠. 구간.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찾는 값은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그러니까 얘 형태를 보면 F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양 자체가 잠시만요. 제가 뭘 건너뛴 것 같은데. 이제 F 값부터 구한 다음에 절로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F 값도 안 구하고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앉아있네요. 아이고 괜히 또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빨리 간다고 얘를 G를 건너뛰어버렸네요. 아 F를 건너뛰었어요. F를 건너뛰어버렸어요. F를 건너뛰어버렸습니다. 요 녀석을 바꿔놓은 건데 바꿔놓은 것 뿐인데 그죠? 얘를 뭐냐면 여기가 G에 여기가 fx 그래서 fx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여기도 G에 fx에서 fx가 이렇게 바뀐 건데 얘를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이론으로 묶을 거고요. 리미트 다시 어디로 가야겠죠. gx로 가야 되고 여기도 리미트 해가지고 gx로 가야 되는데 건너뛰어 버렸어요. 먼저 요거를 일단 보냈어요. 보냈더니 2의 우극한으로 간 거죠. 누가? fx가. 요 녀석을 보냈어요. 0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누가? fx가. 요거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얘를 건너뛰어 버렸어요. 죄송해요. 괜히 헷갈리게 또 만들어 드린 것 같네. 그래서 fx부터 볼게요. fx의 2의 우극한은 0이죠. 우극한 값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x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갈 거예요. 근데 얘는 값이 여기 보세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아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 않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적을 필요 없으세요. 그냥 극한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은 여기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로, 아래로 내려오는 여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로 가? 0으로 가긴 하는데 감소값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으면 뭘 봐야 돼요? 우극한 보셔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해야죠. 그럼 2배에다가 가로 가시고요. dx는 마이너스 1값을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값은 여기죠. 얘는 단순 연결된 극하니까 얼마다? 1이라는 값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dx에서 0에서 우극한이니까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2를 보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겠습니다. 하다 설명드리다 건너 떠버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뭔가 제가 혹시 건너뛰는 바람에 헷갈리시거나 혹시 혼동이 되셨으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애매하다 싶으시면 다시 해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실제 나와 있는 풀이랑 전혀 다르게 푼 거라서 제가 지금 머리가 띵 해가지고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오늘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할게요. 아니 오늘은 이렇게 많이 아픈 게 아니고요.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영어 선생님하고 간단히 소주를 한잔 마셨거든요. 이게 그 술이 제가 좀 약해가지고 술두통 있잖아요. 그거라서 진짜 아파서 아픈 게 아니고 술을 덜 깨가지고. 예, 그쵸. 저는 숙취가 두통이라 다른 거는 없는데 두통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머리가 띵한 거예요. 빨간색 아래에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거 아래에 0 플러스 x분의 1이요. 예. 그게 여기가 지금 주기가 4잖아요. 주기 함수가 4인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포인트가 그러니까 값이 4씩 뛰면은 똑같이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애초에 그래프에서 보셨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2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주기 함수니까 얘랑 보시면 얘가 4씩 딱 차이가 나니까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 같은 거라고 본 거예요. 첫 번째 파란 줄 밑줄 꺼놓은 게. 두 번째하고 네 번째도 보면 4씩 차이가 나니까 얘도 4씩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거라고 봤어요. 똑같긴 한데 저기 범위 안에 없단 말이에요. 4라서. 그럼 얘랑 똑같은 걸 찾으면 똑같이 4를 더하거나 빼갖고 보면 돼. 4를 더하면 8이었으니 4를 빼주게 되면 얘가 되는 거죠. 주기라서 4씩 풀마 되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4를 뺀 녀석이니까 4를 빼니까 0이겠죠. 0에서 0 플러스 x분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하신 거 하나, 제 설명하신 게 아니라 질문하신 거 하나, 제정신이 진짜 아닌데요, 오늘. 질문하신 거 하나 한번 봐볼게요. 보통 보면, 그거 좀 이따 봐드릴게요. 어떤 거 보면 이거 있잖아요. 0분의 0이라는 게 있을 때, 저희가 이제 0분의 0을 한번 볼게요. 0분의 0이 과연 뭘까? 이렇게 보면요. 0분의 0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아니죠. 얘를 갖다가 만일 한번 적어보면,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적어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0분의 1에다가 0을 곱한 거야.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이렇게 무방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먼저 나타낼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정리해서 천천히 한번 가보면 돼요. 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무한대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0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표시되냐면 무한대 분의 1이라고도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얘를 또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말하는 바는 얘가 0분의 0꼴이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든 얘네 둘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을 표현하는 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표현하는 거나 둘을 같은 걸 표현하는데 값은 뭐야? 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식 따라 값은 다 다르니까. 하지만 두 개를 동일선상으로 보는 거죠. 특정 값을 정확히 가질 수는 없으나 두 개는 같은 걸로 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됐든 0분의 0의 형태가 됐든 그 형태적인 거는 두 개를 동일시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때 나오는 값은 저희가 극한에 의거해서 0분의 0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값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식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고 형태를 봤을 때 저희가 0분의 0꼴이 나오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올 때 그 두 개는 별도 식을 변형을 통해서 원래 0분의 0꼴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0분의 0꼴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개는 거의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서 모양상에서 0분의 0이 그대로 풀어버린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그대로 풀어버린 거지 실제 그 각각의 식이 존재하면 서로의 반대적 성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라인에서 끝과 끝이었다. 만들고 났을 때.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카톡에 있어서요. 그거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만들어내니까 서로 이제 반대적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개념 19쪽이요? 혹시 얘가 개는 아니죠? 다른 개념 19쪽이요? 아, 얘가 개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거 또 있나요? 제가 빠뜨린 거 있습니까? 아니면 좀 봤으면 하는 거 있나요? 0분의 0이나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들 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실제 문제 풀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최고 난도 정도에 어, 저희 킬러 문제 21번이나 30번 문제에서 이걸 통해서 변형을 하는 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때 나오게 되지 일반적으로 기본적 풀이에서는 얘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긴 해요. 21번이나 30번 풀 때 이 식에서 이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바꾼다. 0분의 0꼴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무한대분 무한대가 있었는데 0분의 0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갔을 때 저 왜 그래요? 저 물어보는 애들 있죠. 그럼 요 라인을 갖다 적어주긴 하는데 천천히 적어보면 되는데 실전에는 잘 안 나온다고 이게 투출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거의 안 나오긴 해요. 한 100문제 풀면 한 번 적어 쓸까요? 쓸까 말까? 뭐 요 정도라서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만 갖고 있어도 실제 문제 푸는데 큰 영향은 없어요. 실로 문제 나온다고 해도 진짜 100문제에 한 문제 볼까 말까 이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분모 때는 저희가 그거죠. 무한대라는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아서 그런 거지. 보통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분모가 0분의 0부터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많이 보게 되다 보니 중학교 때 뭐라고 하는 애들이 중학교 때는 이제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였는데 요즘 애들은 또 알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안 된다고 못 박는 게 아니라 되면 안 되는 이유는 값을 가지지 않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돼라는 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얘를 배우지 못해. 값으로 정의할 수 없어서. 무한대라는 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으로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다. 이 정도로 정의하시면 될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해버리면 그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왜 돼요? 이런 식으로 뭐 따질 수도 있겠죠. 중학교에서 배운 수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학교 때 저희가 루트 안에도 절대 양수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걔가 음수일 경우는 허수라고 정의를 또 해야 하고 또 그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허수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라고 단정 지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그걸 봤었어요, 개념적으로. 항상 양수해야 돼. 이랬단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더니 허수여도 되기 때문에 실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면 허수도 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0보다 작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 학년마다 범위에 따라 설명하실 때 조금 좀 유연하게 설명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는 극한 개념이다 보니까 끝없이 어디로 가봐라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함수적으로 봤으면 아까도 봤잖아요. 얘는 되면 안 돼라고 아까 못 봤잖아요. 그죠? 그 값은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극한은 끝없이 가는 거라 그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갈 수는 있는 거죠. 조금의 차이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극한을 수학자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그거죠. 값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정의할 수 있어 대략적으로 어디쯤인 거나 어디로 가겠지라는 걸 유추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낸 거라서. 자, 일단 1단원에 관련된 거는 중요한 부분은 다 한번 해봤긴 했는데 질문들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예, 정확히 다 했는지에 대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체크를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적으로 이틀을 한다 해도 완벽하게 이게 책이 두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른 교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는 교재, 원래 있던 나만의 교재하고 두 개를 문제만 다 풀어도 솔직히 풀이를 해드린다고 해도 이틀은 힘들 거거든요. 그걸 다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개념 정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힘드시지만 최대한 그래서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한 단원 딱 나갈 거니까요. 그 두 개를 갖다 좀 봐주시고, 그리고 힘드신 거는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해주셔야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긁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기서 탁 쳐져 버리시면 말씀 못 하실 것 같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따라가는데 나만 그런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괜히 나 때문에 더 너드지는가 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을 건데, 그거 할 때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거든요. 말씀드리고 좀 저희가 처음에 이거 하는 거는 완벽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짚어보고요. 일단 좀 친근해진 다음에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교재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니까 지금은 조금 마음 편하게 봐주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일단 다른 거 질문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